지금부터는 직접적인 이제 품종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품종의 특성 그런 것들 설명드려볼게요. 혹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참동진 심어 보셨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 말고 또 참동진 재배하신 분 계실까요? 참동진벼. 24년도 전주시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이 어떤 것들인가요? 두 품종이잖아요.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 전주시. 신동진. 그럼 2025년에는 저번 주에 정해졌는데 2025년도 정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품하고 신동진벼가 공공비축미 24년도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25년도에는 아마 지금 제가 전주시 거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는데 지금 공공비축미를 신동진하고 참동진 두 품종으로 가는 시군이 좀 많이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참동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020년도 개발된 품종이거든요. 요거 개발할 때 저희가 전라북도 10개 시군에서 같이 품종이 개발되기 전에 저희 현장에서 실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전주시는 그때 참여는 안 하셨었는데 10개 시군에서 이 전주 623호라는 계통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농가에서 직접 심어보고 했었고 사실 지금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RPC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제안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왜 참동진이라 이름을 지었냐 뭐 신동진 1이라고 하거나 신동진하고 연계할 수 있는 품종명을 했었으면은 지금 제가 뒤에 이렇게 설명드릴 그런 것들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시는데 사실 이 참동진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대국무형 공모라고 해서 우리 계시는 분들한테 농민분이든한테 어떤 이름이 좋겠냐 해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뭐 신동진 2호라든가 뭐 이런 품종명도 있었는데 참동진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 전주 623호가 품종이 되면서 참동진이라고 품종이 됐죠. 참동진은 뭐 이렇게 막 숫자 막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책자에도 있고 한데 아실 필요 없으시고 신동진하고 거의 비슷한데 병 특성만 일부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이 벽키 있지 않습니까? 72cm, 남병 72. 근데 신동진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참동진벼 굉장히 키가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도복에 강한 품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 20년도 그 해에 전주 쪽에서 키가 이렇게 나온 거지 사실 그 신동진하고 참동진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한 거는 2020년도밖에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 신동진벼가 저희가 그 품종을 할 때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 있었고 2020년도에 저희가 신동진벼하고 참동진벼를 같이 심어서 비교를 했었고 그때 보시게 되면 참동진이 신동진벼보다 키가 2cm 정도 컸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치는 뭐 2cm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참동진은 신동진만큼 키가 크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물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하면 다 쓰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 작년에 하실 때 참동진 안 쓰러뜨리고 잘 재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전문가신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면 아까 새누리 하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해품벼 하셨던 분들이 비료를 뭐 줄여서 주시면 상관없겠지만 일반 주던대로 참동진을 주게 되면 뭐 신동진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쓰러져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쓰러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발화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연쇄적인 부작용이 있으니까 비료는 줄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동진하고 신동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쌀 알 크기도 참동진도 신동진처럼 큽니다. 크고 다른 일반 특성은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수량성이 많네 적네 하면서 혹시 선생님 작년에 참동진이 신동진보다 수량이 아주 많이 떨어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량성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당연히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옆에서 재배하시는 분, 내가 재배하는 거, 내가 재배하더라도
다른 논이라든가 뭐 관리가 좀 잘못됐다거나 이런 데서는 이런 수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이게 참동진이 신동진보다 수량성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비슷하다. 사실상 20년도에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또 4kg가 많았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신동진벼가 육성 당시에는 99년도에는 596kg였어요. 근데 지금 20년도 할 때는 이렇게 수량이 적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비료 수준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해에 따라서 재배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참동진이 신동진벼하고 수량성이 비슷하더라. 많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 이 정도 수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참동진은 신동진보다 흰잎 마른 병이라고 해가지고 이 병에 세균병에는 강하고 이삭도열병에도 육성 당시에도 좀 강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굉장히 그 피해가 있었을 때도 참동진이 신동진보다는 병에 좀 덜했더라. 그 정도 수준을 하시면 되고 밥맛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밥맛이 굉장히 나쁘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밥맛 비교는 뭐 생각보다 쉽진 않으시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육성했기 때문에 참동진이 신동진벼보다 밥맛이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뭐 약장수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홍보하려고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단 참동진이 신동진보다 흰잎 마른 병은 확실히 강합니다. 있고 이삭도열병은 그 당시에 강했는데 도열병이 곰팡이병이거든요. 그래서 또 언제 또 새로운 그 균계라고 해가지고 병원균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참동진이 신동진보다 완전 강하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강할 수 있더라. 그리고 도열병 방제를 위해서는 질소 비율 사용량을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품종 중에 참동진이 신동진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저희가 뭐 DNA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그 중에 그 유전적 배경이라 하는데 그게 96.3% 참동진하고 신동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참동진을 개발한 게 뭐냐면, 신동진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발된 지도 오래됐고 병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학 품종으로 분류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배하고 싶어도 재배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신동진하고 거의 똑같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한 것들 개발해서 나중에 신동진면 제외를 못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단점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것 품종 중에 참동진이 신동진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그 재작년까지는 신동진하고 참동진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뭐 육안으로 구분하는 거는 뭐 육성한 사람도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DNA 품종 판별에서도 똑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참동진하고 신동진하고. 2022 이제 아직 보급종 생산되기 전에 재작년에 그러면은 이게 유통되면서 이게 참동진인지 신동진인지 구분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럼 유통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아까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농산물 품질 관리원 있죠. 거기다 기술을 이전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공비축미든 이런 거 내셨을 때 참동진하고 신동진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눈으로 보거나 RPC가 했을 때는 모를 수가 있지만 그거를 따지려고 하면은 그 공공비축미는 지금 샘플을 채취하시잖아요. 공공비축미 주면은 농가에 대해서 샘플 채취해서 DNA 판별해서 이게 품종이 80% 이상이 안 되면 그 양곡관리법상 그 공공비축미 했을 때 좀 불이익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동진도 이제 신동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공공비축미가 참동진이 선정돼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재배해서 내게 됐을 때 이걸 신동진이라고 이게 좀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근데 어떻게 오해해서 이렇게 내시게 되면은 구분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분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좀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참동진하고 신동진을 재배하실 때는 좀 약간 분류를 해서 해야 혹시 모를 그런 불이익이 없으신다. 지금은 이제 구분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밥맛도 평가를 저희가 뭐 한 해만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동진보다 나쁘다고 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이게 좋다 하면은 좀 약간 아까처럼 약장사 같으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이거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참동진 단점이 매우 많은 품종입니다. 단점. 신동진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비료 사용을 줄인다거나 중간 물때기를 잘해서 물 관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굉장히 하시면서 뭐 실망스러울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단점이 신동진벼하고 똑같기 때문에 신동진 재배하듯이 재배만 하셔라. 그런데 내가 새누리 재배하듯이 재배를 하고 참동진벼가 다 쓰러지는 몹쓸 품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맞지가 않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요즘 많이 이것도 좋아지긴 했는데 이양 시기를 좀 늦춰서 하긴 한데 전주는 언제 이양하세요? 5월 말. 근데 그거보다 좀 늦추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은 지금 뭐 익산이나 이런 데 평야지 쪽에서는 거의 6월 5일 쪽으로 넘어갔어요. 5월 말은 지금 중산간지도 5월 말, 옛날 5월 20일 중산간지, 지금 그랬다 중산간지도 5월 말로 가고 있고, 익산 평야지나 김제 이런 쪽은 6월 5일 정도? 10일. 거의 저희가 얘기했던 6월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양 시기는 좀 늦추시는 게, 그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수량이 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좋긴 좋은데, 원래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데 조금만 한 며칠씩만 한번 늦춰보세요. 그게 오히려 나쁘진 않으실 겁니다. 그것도 워낙 또 다른 뭐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뭐 지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그는 말씀 안 드리고 요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신동진벼 깨시무늬병 혹시 발생하신 분 계세요? 전주 쪽에는 깨시무늬병 괜찮으셨나요? 지금 깨시무늬병이 그 남원이라든가 중산간지, 사질토 이런 데 재배하시면서 깨시무늬병 굉장히 요즘 문제가 심각합니다. 깨시무늬병은 뭔지는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이 깨시무늬병이 왜 걸리냐면 주로 그냥 토양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토양. 지금 재배하시면서 볏짚 다 그냥 하세요? 아니면 공포 사일리지 마세요? 4년에 한 번씩, 그 정도에만 해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든가. 지금 공포 사일리지로 다 판매하시잖아요, 사실은. 볏짚 가격이 무시 못 합니다. 예, 볏짚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왜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기를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소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볏짚은 사료가격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볏짚은 계속 올라요. 그러면 볏짚에 판매하시잖아요, 공포로. 그게 이제 토양이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면 되는데, 이게 뭐 3년만이라도 이렇게 환원해주고, 아니면 규산질 비료를 투입해준다거나, 뭐 객토를 한다거나, 이런 관리를 안 하면은, 깨시무늬병이 지금 뭐 문제가 없었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볏짚은 최소한 뭐 3년이라도 이렇게 썰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선생님. 그 볏짚에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양분을 먹지 않습니까? 신동진도 그 논이 이제 우리 음식이죠. 논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빨아 먹어서 알곡을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좀 많이 먹고 하잖아요. 신동진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 토양에서 뽑아 먹으면 그 볏짚에도 그 신동진이 빨아먹은 영양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원해 주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환원을 안 해주면은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내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이걸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그렇게 안 먹으면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곰팡이균들이 침입해서 병을 많이 걸리죠. 그래서 깨시무늬병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돌병도 하지만 그 토양 환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경각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최근에는 요 얘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참동진이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신동진하고 가장 비슷한 품종이고 재배 면적은 늘어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재배하시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알고 하시면 그나마 좀 실망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보시게 되면은 참동진벼가 어쨌든 3위입니다. 올해 3위. 전주를 보시게 되면은 뭐 당연히 전주가 뭐 2,500헥타르 정도 되긴 하는데 재배 면적이 그 중에 신동진벼가 1위고 뭐 동진찰, 뭐 참동진. 저는 근데 한번 여기 오면 전주에 오면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운두벼라고 재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요 데이터는 그 센터 통해서 지금 그 집계된 자료인데 이 운두벼가 굉장히 오래된 품종이고 저기 강원도 이게 조생종이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미나리깡이라든가 그런데 뭐가 이게 짧은데 소득 후작, 이모작보다 더 늦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재배를 하나보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왜 이게 4위나 하지 했는데 아마 미나리깡 어쨌든 에서 재배를 하셔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품종이고 그렇게 뭐 좋은 품종은 아닌데 그쪽에 혹시 맞아갖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좀 오늘 궁금증이 하나 해결이 됐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 바로미 2는 뭐 혹시 접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또 바로미 2는 뭐 지속적으로 뭐 단지가 계시다거나 하신 분은 좀 하시긴 할 것 같네요. 근데 그런 품종들이 전주 쪽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전북 전체로 보면 신동진이 1위고 동진찰이 2위라고 보시면 되고 참동진이 뭐 2위에서부터 뭐 6위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참동진이 면적은 증가를 한다. 사실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뭐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전주는 아니지만 올해 공공비축미로 참동진을 선정한 시군이 6개의 시군이다. 작년에는 남원만이었습니다. 1개 시군. 근데 지금 6개 시군으로 늘었고 25년도에도 다소 늘 거다. 그거는 이제 신동진벼 이제 후속 품종이 이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북 시군에서도 어쨌든 신동진벼 중단에 대비를 하고 계시다 해서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참동진을 재배는 작년에는 안 하셨지만 앞으로 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참동진이 또 만족을 못 하신다는 얘기가 또 많으세요. 키를 더 줄여줘라 아니면 뭐 다른 특성을 좋게 해줘라 해서 저희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참동진 이외에도 이제 전라북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 가치는 살리면서 쌀알은 크면서 밥맛은 좋은 그런 뭐 키도 줄인다거나 그런 품종들을 뭐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품종이 되면은 또 이제 참동진 후속으로 재배하실 수도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키가 작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키를 작으면은 뭐를 많이 줄까요? 비료를 많이 줍니다. 그럼 비료를 많이 주면 뭐 어떻게 될까요? 예? 키가 작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쓰러지기까지는 비료를 안 주시겠죠. 밥맛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키가 작은 품종은 비료를 많이 줘서 수량성이 어느 정도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밥맛이 떨어져. 밥맛이 떨어지면은 잘 팔리나요? 안 팔리면은 전라북도 쌀 이미지가 어떻게 되죠? 쌀 이미지가 쌀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동진벼가 유지하고 있던 그 수도권 지역에서 그런 밥맛, 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작은 품종을 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그런 뭐 참동진이든 신동진이든 쓰러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셔서 키 작으면서 중대립인 품종들도 개발은 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작은 품종도 당연히 비료만 적당히 주면 반만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이거 신동진이든 참동진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내가 조절이 아예 안 된다. 그런 품종들 선생님들께서는 작은 품종도 혹시 나오게 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제가 품종들을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그냥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가 생략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설명드리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해담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조생종 중에 지금 평야지 쪽에서 가장 그래도 잘 나가는 품종 중입니다. 보급종도 나오고 있고 해풍벼 아까 우리 공공비춤인데 이건 좀 설명드려야겠죠. 해풍벼 뭐 좋은 품종이긴 하죠. 근데 해풍벼 어떠세요? 재배하시니까 해풍벼 신동진보다 수량 많이 나오나요? 덜 나오죠. 네. 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키가 작고 그럼에도 키가 작아도 비료를 더 주더라 한들 해풍벼가 신동진벼나 참동진보다 수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원래 품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이 수량이 그렇게 많은 품종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단간이고 그다음에 병에도 강한 편이고 뭐 수바라에도 강한 편이라고 해서 지금 그냥 무난한 품종이죠. 무난한 품종. 밥맛은 어떠세요? 해풍벼?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최고 품질 품종이기도 하고 나쁘진 않는데 신동진벼 입맛에 길들여지신 분들은 뭐 해풍벼가 그렇게 썩 맛이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품종은 뭐 그냥 뭐 무난한 뭐 재배도 많이 해보시고 하는데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면적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 궁금하신 건 별로 없으시죠 이거? 요거는 새로 나온 품종이라 혹시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참누리라고 해서 이것도 중생종이고 지금 저희가 이게 정부 보급종 체계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보급종에서는 지금 생산은 못 되고 있어요. 혹시나 만약에 보급종이 생산되고 있는데 내가 막 해풍벼 같은 벼를 재배하고 싶다. 키는 좀 작고 해풍 같은 형태의 벼를 재배하고 싶다 하면은 나중에 혹시 이게 정부 보급종이 나오거나 하시면 요 참누리라는 품종은 해보시면은 해풍벼보다 나쁘진 않을 것이다. 좋으면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풍벼가 나는 이게 해풍벼만 계속 하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요 참누리라는 품종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 참진미라고 해서 요 품종은 재작년에 개발됐는데 밥맛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가장 좋았고 그래서 내가 신동진만큼 재배할 자신 있다. 이거 근데 쓰러짐이 굉장히 좀 취약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동진처럼 관리해서 재배해서 내가 밥맛 좋은 쌀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은데 그런 거가 아니고 하시다면은 그냥 하시면은 좀 재배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다. 뭐 쌀알이 큰 품종은 아닙니다. 하고 밥맛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그냥 이름만 알고 계셔도 혹시나 진짜 내가 우리 집에서 먹을 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은 해보셔서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평벼는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안 계세요? 전주시에는? 안평벼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중대립 쌀 말고는 안평벼에 관심이 많이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보급종이 지금 보급하고 있고 혹시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게 잔량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안평벼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이것도 이제 전라북도에는 지금 정착이 된 품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배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들도 있긴 한데 혹시 재배하신 분 아예 없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안평벼가 뭐 정부 보급종이 생산되고 있고
뭐 공군비축류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뭐 하려고 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되고 뭐 좀 무난했던 품종이긴 한데 지금 뭐 정읍이라든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먼저 도입했던 시군에서 좀 약간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맞네 안 맞네 이런 거 하고 있고 밥맛은 그래도 뭐 좋다고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도 되고 새봉황은 별로 접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수광 1호, 수광 1. 이게 가장 최근에 육선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저희가 좀 그래도 양호하다. 저희가 좀 뭐 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양호하다 저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뭐 정부 보급종 체계에도 보급종이 생산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혹시 수광벼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수광벼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광이 저기 주로 고창 그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창 지역에서 아마 재배 좀 하고 할 거고 지금 고창이라든가 남원 몇 개 전북 시군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계셔서 혹시 전주에서도 뭐 신동진, 참동진 이외에 뭐 해품 이런 이외의 품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어쨌든 계속 이게 품종이 개발됐다고 해서 바로 보급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급종이 나가려면 한 3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것들 알아두셨다가 그 전주시에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이런 수광이라는 거가 괜찮은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거 의견을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살륨 품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바로미 2는 이것도 혹시 설명이 필요할까요? 뭐 재배하신 분 좀 접하셔가지고 아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쪽 전문은 사실은 아닌데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이모작이란가 이게 좀 빠른 품종이에요. 조생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득 후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모작 재배 이후에 심는 거고 그냥 일반 밥살용 쌀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질 배유라고 해가지고 전분 구조가 이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약간 밀가루하고 비슷한 그 전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쌀을 쉽게 빻을 수 있다. 그래서 쌀가루를 기존보다 잘 만들 수 있고 쌀가루 품질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고 있죠. 왜냐면 가공, 밥으로 해 먹는 게 아니고 쌀가루를 내서 빵을 만든다거나 과자를 만든다거나 국수를 만든다거나 이런 쪽 예전에 이제 밀가루가 쓰던 거를 이제 쌀가루로 좀 대체를 해서 밀가루 수입량도 좀 줄이고 쌀 수급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전략작물 직불금이 올해 또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콩하고 바로 이 가루쌀 재배가 작년에 전략작물 직불제가 헥타르당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일반적인 농가에서 재배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게 있고 단지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영농조합 법인이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뭐 작년에도 일부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재배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유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이번 말고 다음에 이런 기회들 아마 가루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교육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했을 때 혹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그 재배 방법 교육을 듣고 주의사항을 알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기존의 밥살용 품종하고는 재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하셔야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농촌진흥청에서 가루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도 굉장히 많이 작년에 갔었고 올해도 굉장히 재배 교육 같은 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교육을 꼭 들으시고 바로미 2라는 그 가루쌀 품종을 한번 재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관련해서 뭐 정책 관련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뭐 정책 쪽 전문은 아니지만
농식품부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잘 아시겠지만 쌀 적정 생산 대책 일환으로 해서 작년도에 벼 재배 면적이 굉장히 감축이 많이 됐고 시군별로 그 재배 면적 감축량이 아마 시달이 되고 있고 전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재배 면적이 줄었을 거예요. 올해도 밥쌀용은 재배 면적이 감축이 된다. 목표는 2만 8천 헥타르 정도. 작년에가 70만 8천 헥타르 했는데 그럼 60만 헥타르 이제 그쪽으로 떨어뜨린다고 밥쌀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왜냐면은 지금 쌀 수급 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면적을 좀 줄인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전략작물 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뭐 이렇게 콩 하셔갖고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고 막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긴 하지만 올해도 전략작물 직불제에서 가루쌀과 농콩은 직불제 단가가 인상이 된다. 그래서 나 이제 쌀 농사보다는 농콩을 해봐야겠다. 아니면은 가루쌀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공군비축미 매입이 지금 40만 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5톤이 늘어서 공군비축미 매입량이 45만 톤. 그 다음에 쌀 해외 원조가 5톤이었던 게 10만 톤으로, 5만 톤이었던 게 10만 톤으로 늘어서 그런 게 모든 정책들이 사실 쌀값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정책 분야 하는 건 아니고 전 이제 품종 개발하는 쪽의 연구 개발 파트인데 하여튼 저희가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